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오늘 방송 내용은요. 9월 정시 전망으로 잡았습니다. 9월달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9월 정시 전망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것이 우리 투자 전략상 또 어떻게 활용할까가 이유지요. 9월 정시 전망은 월가 동향으로는 걸림돌이 없이 쾌청이네요.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리스크 요인들을 다 소화시키고 랠리를 이어오고 있고 연초 이후에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도 아직까지도 다른 리스크 요인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리스크 요인들이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돌발 악재,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쾌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 경험상으로는 9월달 정시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숫자가 10번 중 7번이 그랬다는 것이고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을 비교해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비교상으로 팔아야 할 주식, 사야 할 주식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 시장은 그럼 9월 달에 팔아야 할 주식인가, 사야 할 주식인가 이렇게 진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비교를 위해서 인도 주가를 보겠습니다. 인도 주가는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네요. 사실 굉장히 의외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한두 달 전만 해도 인도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망하는 줄로 알았잖아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분위기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체감하는 느낌상으로의 그 분위기였지만 실제로는 주가는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오고 있고 그때 잠깐 조정을 했을 뿐이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가 매우 좋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 최근 IMF가 발표된 2021년도 전망치 세계 최고라고 하네요. 신흥개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뉴스로 접하는 체감하는 이러한 상황하고 실질 데이터, 실질 현상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인도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랠리를 이어가는데 한국도 그게 못지 않잖아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달 매분기 상향 전망되고 있고 무디스, IMF 최근에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선진국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 좋은 경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시가 못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9월달이라고 해서 특히 못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9월달에는 국내적으로 더 좋은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게 악재가 아니고 우리 자금 흐름상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리 인상이 이게 부동산 인플레이션 잡기이지 기본적으로 통화량 축소가 아니에요. 통화량을 근본적으로 축소해서 일반적인 물가를 잡는다, 어떤 인플레이션을 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부동산 인플레이션 잡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거는 초강경 조치죠.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고 월가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하는 예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부동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2,500조 자금이 대부분 부동산 주택시장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동자금들이 대부분 그 소스가 보면은 IPO 상장 대박 최근 동향으로 보면 또 신도시 토지 보상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거품으로 튀겨진 자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자금이
여전히 주택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또 그 거품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가 돼서 주택시장에서 가로막히게 되면은 이게 주식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게 일부 뭐 신용대출 자금 이런 것들이 가계대출 자금이 뭐 조금은 안정되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막혔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뭐 0.5% 금리를 1%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겠어요. 결국은 이게 다시 또 어디론가 거를 틀려고 하는데 거긴 주식시장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모든 인플레이션 이렇게 그 언급됐지만 주식시장 주식 인플레이션 IPO 상장 주식 빼고 IPO 상장 주식은 터무니없는 거품이다라는 진단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많이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주식시장으로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500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주택시장으로 갈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튼다면 한 500조만 들어왔으면 좋겠네. 500조만 들어오면은 뭐 순식간에 코스피가 4천 돌파하고 뭐 5천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뭐 과도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글로벌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고 또 그런 환경이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9월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은 매우 낙관적이고 쾌청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네요. 이 원래 글로벌 주가지수 비교를 이렇게 미국, 인도, 한국하고 해보면 한국이 이렇게 좋은 경제 성장과 이 국제 여건이 좋은데도 완전히 주가가 지금 처져 있잖아요. 이 갭이죠, 갭. 이 미국이 지금 가고 싶어도 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이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여기에 계속 갈 바에야 물꼬를 한국으로 털면은 유혹이 들지 않겠어요? 글로벌 자금이. 그리고 인도도 지금 지나치게 올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자금이나 미국 자금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 한국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고 일로 자금 이동을 할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된다. 이 해외 요인으로 이제 비교해 볼 때는 이렇게 이 차이가 커져 있는 거고 거기다가 국내 요인으로 유동성 자금이 이렇게 이제 주택시장에서 일몰골을 이쪽으로 조금만 틀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9월달 증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자의 투자 전략은 스테이드 코스예요. 그냥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스테이드 코스.